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LG전자 보신 분들 솔직히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뉴스만 보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LG 트윈타워를 찾았고 구광모 회장과 만났고 로보틱스와 데이터 센터, 냉각, 전력 공급 이야기가 시장에 강하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LG전자 주가는 23만 5,500원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30만원대 이야기가 나오던 종목이 지금은 23만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건 그냥 조정이라고 가볍게 넘길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이 LG전자에 붙였던 기대감, 프리미엄을 상당히 빠르게 걷어낸 장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LG전자가 나쁜 회사가 돼서 빠진 게 아닙니다. 젠슨 황 뉴스가 가짜라서 빠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기대감이 너무 빨리 주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너무 빨리 가격에 반영되면 시장은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실제도는 언제 찍히는데? 오늘 LG전자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크게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LG전자가 다시 강해지려면 먼저 23만원대 중반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24만원 위로 다시 올라가서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대본은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LG전자는 끝난 종목인가? 아니면 기대감이 과하게 붙었다가 이제 현실적인 가격에서 다시 기회를 만드는 종목인가? 그 답은 가격 반응에서 나옵니다. 이번 LG전자 급등의 시작은 시장의 해석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LG전자는 좋은 회사라는 평가는 받아왔습니다. 제품 경쟁력도 있고 브랜드도 강하고 글로벌 판매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대형주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성장은 하겠지만 갑자기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의 폭발적인 종목으로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이 LG전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AI 때문입니다. AI가 단순히 화면 안에서 대답만 해주는 시대를 지나 실제 기기와 공간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AI 칩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칩이 쓰이는 공간, 그 칩을 시키는 기술, 그 칩을 실제 제품과 로봇과 차량에 연결하는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LG전자가 다시 보인 겁니다. LG전자는 집과 건물 안의 기기를 오래 다뤄왔고 냉난방과 공조 기술을 쌓아왔고 로봇 사업도 시도했고 자동차 전장 사업도 키워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업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되니까 시장은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가 단순한 가전회사가 아니라 AI가 현실로 들어올 때 필요한 장비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아니냐, 이 생각이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문제는 너무 빨랐다는 겁니다. 시장의 해석이 바뀌는 건 좋은데 주가가 해석보다 더 빨리 달리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지금 LG전자가 딱 그 구간입니다. 젠슨 황 발언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LG와의 협력에서 로보틱스를 중요한 분야로 언급했고 AI가 앞으로 실제 산업 안에서 더 크게 쓰일 수 있다는 방향을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뉴스는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가 로봇과 데이터 센터, 냉각과 전력 공급을 같이 말한다는 건 AI 산업이 단순히 칩 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인프라와 제조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LG전자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시장에 반응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식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젠슨 황이 좋게 말했다는 건 불을 붙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불이 오래 타려면 장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장작은 실제 계약입니다. 실제 수주입니다. 실제 매출입니다. 실제 이익입니다. 오늘 LG전자가 크게 밀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좋은 만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사진이 나왔고 발언이 나왔고 기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그 기대를 앞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부른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30만원 위에서 살 정도로 확실한가? 이 질문에 아직 숫자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23만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겁니다. LG그룹의 엔비디아 GPU 도입 보도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뉴스는 시장 상상력을 크게 키웁니다. GPU를 대규모로 들여온다는 보도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LG그룹의 AI 연구, 로봇 개발, 데이터 센터
센터 활용, 내부 AI 인프라 구축까지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확인 여부입니다. 보도와 실제 확정은 다릅니다. 회사가 확인해주지 않은 내용은 기대감으로 봐야 합니다. 기대감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기대감은 주가가 흔들릴 때 방어력이 약합니다. 오늘 LG전자 하락은 바로 이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대까지 가격에 먼저 들어갔고 그 가격이 부담스러워지자 시장이 다시 되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가 좋다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뉴스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지, 그 투자가 로봇이나 데이터 센터 사업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결과가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이 순서를 봐야 합니다. 주가가 다시 강해지려면 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기대감만으로는 30만원대 프리미엄을 다시 바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LG전자에서 가장 현실적인 축은 데이터 센터 냉각입니다. 로봇은 시장의 상상력을 크게 키우지만 숫자로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 센터 냉각은 AI 투자가 계속될수록 더 빠르게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AI 서버는 엄청난 열을 냅니다. 고성능 GPU가 한꺼번에 돌아가면 데이터 센터 안의 발열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집니다. 열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서버 성능이 떨어지고 장비 수명도 줄고 전기 요금도 올라갑니다. 결국 AI를 돌리는 비용 자체가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서는 칩을 누가 잘 만드느냐만큼 그 칩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열을 누가 잘 관리하느냐도 중요해집니다. LG전자가 여기서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LG전자는 공조와 냉난방 기술을 오래 해온 회사입니다.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효율을 관리해온 경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붙은 겁니다. 예전에는 공조 사업이 안정적인 설비 사업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이게 필수 인프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LG전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봐야 할 재평가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것도 실제 수주가 나와야 합니다. 냉각이 중요하다는 말과 LG전자가 그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앞으로 봐야 할 건 대형 고객사, 수주 규모, 매출 반영 시점, 이익률입니다. 냉각 사업을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예전 데이터 센터는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관리하는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AI 서버는 뜨거워지는 지점이 훨씬 집중됩니다. 고성능 칩이 몰려있고 그 칩들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발열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버실 전체를 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부품 근처에서 열을 바로 빼내고 냉각수를 안정적으로 순환시키고 전력과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LG전자가 이쪽에서 실제 성과를 만든다면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반 소비자에게 물건 하나 파는 사업이 아니라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하는 B2B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B2B는 한번 고객사가 붙으면 규모가 크고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은 LG전자 재평가에서 가장 현실적인 돈의 길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그 가능성을 너무 빨리 반영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봐야 하는 건 냉각 스토리가 살아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스토리를 믿는 돈이 23만원대 중반에서 다시 들어오느냐입니다.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버텨야 그 가능성이 주가로 다시 이어집니다. 로봇은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로봇은 LG전자 주가에 상상력을 붙이는 재료입니다. 젠슨 황이 로보틱스를 중요한 협력 분야로 언급한 것도 분명히 시장이 좋아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단기 실적으로 바로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LG전자는 예전부터 로봇 사업을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동안 크게 평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멋있어 보이는 것과 큰 돈을 버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AI가 발전하면서 로봇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로봇이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장비에 가까웠다면 앞으로 로봇은 주변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LG전자가 다시 주목받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냉정해야 합니다. 로봇은 장기 기대감입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은 더 빨리 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장은 이미 LG전자가 키워온 중장기 성장축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묶어서 LG전자 AI 수혜주라고만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어떤 재료는 주가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떤 재료는 실적 확인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료는 실제 수주가 나와야 의미가 커집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장 사업도 같이 봐야 합니다. LG전자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자 시스템 사업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자동차는 점점 전자제품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고 자율주행이 발전하고 차량 안에서 소프트웨어와 디스플레이, 센서, 전력 제어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전장 사업은 LG전자에게 중요한 중장기축입니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과 차량용 AR 플랫폼에서도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 협력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반응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숫자가 필요합니다. 전장 매출이 커지는지, 수익성이 좋아지는지,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가 늘어나는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주가가 낮은 구간에서는 스토리만으로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급등한 뒤에는 시장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오늘 23만원대 중반까지 내려왔다는 건 시장이 LG전자 전장과 로봇과 냉각 스토리를 벌인 게 아니라 그 스토리에 얼마를 줄지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이 살아있느냐보다 이 재료를 믿는 돈이 다시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가격을 봐야 합니다. 현재 기준 LG전자는 23만 5,500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23만원대 중반입니다.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면 시장은 급등 이후 프리미엄을 덜어냈지만 스토리는 아직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3만원대 중반이 깨지고 22만원대까지 밀리면 조정은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건 강한 출발이 아닙니다. 23만원대 중반에서 매도세가 줄어드는지입니다. 그리고 24만원 위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입니다. 24만원을 회복하고 버티면 시장이 이 가격대에서는 다시 LG전자를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5만원 위로 올라가면 단기 분위기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만원 회복에 실패하고 23만원대 중반도 지키지 못하면 아직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는 30만원을 다시 보느냐가 아닙니다. 먼저 23만원대 중반을 지키느냐, 그 다음 24만원 위로 다시 올라가느냐, 그 후 25만원대 매물을 소화하느냐, 이 순서로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낮은 가격에서 LG전자를 들고 있던 분들은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붙은 큰 스토리가 하루 만에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젠슨나운 발언은 의미가 있고 데이터 센터 냉각은 현실적인 성장 축이고 로봇과 전장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만원대까지 너무 빠르게 올라간 기대감은 지금 강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중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중심 물량은 LG전자가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물량입니다. 대응 물량은 급등 이후 흔들림이 커질 때 일부 지키고 다시 가격이 안정될 때 보는 물량입니다. 기준은 분명합니다. 23만원대 중반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24만원 위로 올라가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터지는데 가격이 계속 밀리는지 아니면 매도세가 줄면서 가격이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같이 봐야 합니다. LG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인만으로 장기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개인만 따라붙는 반등이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보유자는 뉴스보다 수급과 가격 방어를 먼저 봐야 합니다. 보유자가 조심해야 할 신호도 분명합니다.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24만원을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초반에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바로 밀리고 종가가 약하게 끝나는 흐름도 조심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많은데 가격이 계속 낮아진다면 아직 매물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만원대 중반이 깨지면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때는 많이 빠졌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시장이 아직 이 가격도 비싸다고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건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기준 없이 버티는 겁니다. LG전자는 좋은 회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와 좋은 매매는 다릅니다. 계좌를 지키려면 가격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23만원대 중반을 지키고 24만원을 회복하면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23만원대가 무너지면 조정을 더 크게 봐야 합니다. 그때는 일부 대응 물량을 줄이고 다음 지지 구간을 다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LG전자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빠졌다와 싸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특히 뉴스로 급등했던 종목은 빠질 때도 빠르게 빠집니다. 30만원대에서 23만원대 중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따라가면 위아래 흔들림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23만원대 중반 방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24만원 위로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25만원대에서 매물을
매물을 소화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24만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밀린다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24만원 위로 올라가서 버티고 거래량이 안정되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같이 붙는다면 분할 접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은 분할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지 확인, 두 번째는 회복 확인, 세 번째는 안착 확인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건너뛰고 들어가면 좋은 종목을 나쁜 자리에서 사게 됩니다. 전망자는 LG전자만 보면 안 됩니다. LG전자가 진짜 다시 살아나려면 주변 흐름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로봇 관련주,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 전력 인프라, LG그룹주, 전장 관련주를 같이 봐야 합니다. 강한 테마는 한 종목만 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장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관련 산업으로 돈이 번집니다. 만약 LG전자가 24만원을 회복하는데 로봇과 냉각, 전력 인프라 쪽도 같이 살아난다면 시장은 아직 이 스토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LG전자만 잠깐 튀고 주변 종목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건 단기 되돌림일 수 있습니다. 돈이 시장 안에서 도는지 아니면 빠져나가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로봇, 전장 흐름이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LG전자를 제대로 보려면 이 큰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주가가 하루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의 이동입니다. 돈이 다시 AI 인프라로 들어오면 LG전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좋은 뉴스가 있어도 반등은 약할 수 있습니다.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 LG전자는 바로 30만원을 다시 보러 가는 그림을 기대하기보다 먼저 무너진 가격을 다시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23만원대 중반 방어, 24만원 회복, 25만원대 매물 소화, 이 순서로 봐야 합니다. 강하게 출발하더라도 24만원 위에서 버티지 못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위에서 다시 물량이 나오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반에 약하게 시작하더라도 23만원대 중반에서 매도세가 줄고 다시 24만원을 회복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시장이 내려온 가격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LG전자는 다시 달릴 준비를 하는 종목일 수도 있고 아직 더 식어야 하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가격 반응에서 나옵니다. 뉴스 제목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반등 폭이 아니라 안착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런 장에서 필요한 건 기준입니다. LG전자만 보고 있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움직였다는 건 시장이 AI 인프라 안에서 다음 후보군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급하게 기대감이 빠질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다시 로봇으로 들어오는지,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들어오는지, 전력 인프라로 들어오는지, 전장 관련주로 번지는지, LG그룹주 안에서 순환이 나오는지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AI 인프라 흐름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과 대응 기준을 정리해뒀습니다. 로봇과 피지컬 AI 후보군, 데이터 센터 냉각과 공조 관련주, 전력 인프라와 변압기, 전선 흐름, 반도체 대형주 이후 장비주와 소부장 흐름,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매매 전 체크리스트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LG전자 사세요, 이 종목 무조건 갑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디서 기대를 만들었고 어디서 기대를 덜어냈고 다시 어떤 가격에서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료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LG전자는 아직 스토리가 죽은 종목은 아닙니다. 젠승항 발언, 로보틱스 협력, 데이터 센터 냉각, 전력 공급, 전장 사업까지 시장이 다시 볼만한 포인트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기대감을 한번 크게 반영했고 지금은 그 기대를 강하게 되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23만 5,500원이라는 가격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30만원대에서 흥분하던 구간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이 다시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보유자는 23만원대 중반 방어와 24만원 회복을 봐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지 말고 23만원대 중반에서 매도세가 줄고 다시 24만원 위로 안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망자는 LG전자 하나만 보지 말고 로봇과 냉각, 전력 인프라, 전장 관련주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LG전자가 다시 살아나는 첫날이 될 수도 있고 아직 더 식어야 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뉴스 제목이 아니라 가격 반응에서 나옵니다. 23만원대 중반을 지키면 아직 기회는 살아 있습니다. 24만원 위로 회복하면 반등의 힘이 붙을 수 있습니다. 25만원대 매물을 소화하면 시장이 다시 LG전자 스토리를 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만원대 중반이 깨지고 22만원대로 밀리면 조정은 더 길게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LG전자가 어떤 가격대를 지켜야 다시 반등 흐름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LG전자 이후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